남도의 젖줄 영산강. 그 주변으로는 기름진 들녘 나주 평야다. 이 일대엔 고분이 즐비해 있다. 대략 500~600기 정도. 나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도읍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고분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 그 비밀을 밝혀줄 고분이 발굴됐다. 한 봉분에 수십 개의 무덤이 있는 나주 보감리 3호분. 사상 초유의 아파트형 고분이다. 정말 신기하지요? 이 한 봉분 안에 이렇게 많은 무덤이 있다니. 그야말로 아파트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규모도 아주 놀랍습니다. 이 나주 보감리 3호분은 이 전체적으로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략 그 한 변이 40m, 높이가 6m에 달합니다. 이 고분 중에서는 대형급입니다. 이 고분은 고대 부족사회에서 삼국시대까지 축조된 이 지배층의 분묘로서 이 고대 사회를 파악하는 아주 상징적인 유적입니다. 이 대개는 지배자 한 사람의 무덤인데 이 고분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쪽 면입니다. 이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고 이 길 안쪽으로는 이 무덤방의 형태를 갖춘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움푹 파져 있는 이곳이 옹관을 묻었던 곳입니다. 자, 다른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이 서쪽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무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보이시죠? 또 이 위쪽에는 이렇게 관 놓는 자리를 돌다짐한 것도 있군요. 어떻습니까? 이 안에 이렇게 수많은 무덤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무덤이 왜 만들어졌고 또 이 안에는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주 보감리 3호분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영산강 유역에 고분이 많은 이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대사의 한 단면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이런 아파트형 고분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들판에 솟아오른 나즈막한 동산. 나주에선 이런 동산이 곧잘 눈에 띈다. 저 나무 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평평한 들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데 저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저것보다가 조산이라고 그래요. 어르신들 내린 말씀에. 예. 그 조산이다 하는데. 이 경지정리를, 우리 시간에도 그랬어요. 경지정리를 때 저놈을 들어서 내부하고 평치하고 있으면 경역지를 만들었으면 쓸 거 아니냐. 근데 가서 보니까 암석이라 나서 못 들었는데요. 그거 이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본 것 같으면 저기가 무슨 박씨들 선산이라고 그래요? 제가 나주 다시면 보감리의 고분들도 발굴 전엔 원래부터 있던 동산으로만 생각됐었다. 예전엔 7개의 동산이 있었는데 경지를 정리하면서 4개만 남았다. 이 가운데 3호분은 최근까지 한 문중의 선산이었다. 그 덕에 도구를 묘연할 수 있었다. 발굴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이나 이루어졌다. 드물게 긴 작업이었다. 발굴이 끝난 지금 3호분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모두가 무덤인 것이다. 앞쪽에 길을 내고 그 안쪽에 무덤방을 만든 이것은 횡혈식 석실묘다. 모두 12기가 있다. 가장 많은 무덤 형태는 옹관묘, 무려 22기나 되다. 현재 옹관은 따로 보관돼 있어 묘자리만 보인다.
돌로 무덤방을 만들면서 입구는 옆으로 낸 횡구식 석실도 있었다. 이 밖에도 석곽이나 목관 등 3호분엔 각기 다른 무덤 형태가 7가지. 매장 시설은 총 41기로 밝혀졌다. 사상 유례가 없는 최초의 아파트 고분인 것이다. 유물도 여러 점 출토됐다. 이런 토기는 영산강 유역에서 흔히 나왔던 것들이다. 신분을 알리는 유물도 있었다. 말을 장식하는 마구류. 머릿부분에 석장의 꽃잎을 조각해 정성 들여 만든 칼. 은으로 제작한 관식과 금동으로 만든 신발 등이 나왔다. 유물은 자그만치 300여 점에 달했다. 모두가 3호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소중한 것들이다. 우선 유물을 통해 3호분의 조성 시기가 파악됐다. 그리고 봉분 단면을 통해선 형성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하층에 있는 것은 이미 기존 그 온관묘들을 사용했던 그런 그 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층에 할 때 당시는 이제 석실부 96년 석실 1호분이 축조하면서 동시에 그런 그 성토 과정이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조성된 기간이 꽤 길었겠네요. 그렇죠. 진폭 자체는 아마 적어도 온관 그 서남 코너에 있는 3호 온관이 시기적으로는 일단 한 3세기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6도 석실분을 일단 뭐 한 5세기 말에 6세기 정도로 본다 보고, 또 저쪽 서편 쪽에 있는 그 횡렬식 석실 같은 거는 또 늦은 시기에 7세기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적어도 그 진폭 관계는 한 300~4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처음 3호분 자리엔 옹관묘들만 있었다. 그 위에 대형 석실이 만들어지면서 봉분이 조성됐다. 마지막으로 경사면을 파고 새로운 무덤들이 들어섰다. 이렇듯 3호분은 3단계에 걸쳐 만들어졌고 그 시기는 3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였다. 이 무덤은 이 400년간에 걸쳐서 41개의 무덤방을 갖춘 이 3층짜리 아파트 고분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3호 옹관으로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이때가 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석실이나 석곽 등 새로운 무덤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 고대의 매장 풍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고분에 묻혀 있는 주인공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